무슨 얘기할까요? 어제 오후 5시 30분 세월호가 육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 침몰한 지 1089일 만에 바다를 벗어나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참사 1089일 만에 무트로 오른 세월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엿새 뒤면 4월 16일이에요. 네. 사고가 났던 그날. 그러니까 정말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온 겁니다. 미수습자 허다윤 양 어머니가 한 말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천천히 무트로 올라오는 세월호를 보면서 오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이 와요. 엄마한테 다가와요. 목포신앙에는 어제 추모객 만여 명이 찾아왔는데요. 예, 예. 부두펜스에 노란 리본을 묶으면서 미수습자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1089일 만입니다, 여러분. 1089일 만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월호를 무트로 올렸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세월호가 땅에 올라온 날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입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요. 이거 필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날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탄핵 결정 5시간 만에 발표됐죠. 네, 맞아요. 어제는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 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왜 우병우야? 라고 묻는 분 계시겠지만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광주지검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예.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검찰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변찬호 변호사 등을 불러서 조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검사였죠. 예. 이 뉴스팀이 당시 세월호 수사팀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 우병우의 수사 방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는 깜짝 놀랄 만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증언을 한 분과 인터뷰를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이분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병우 수석의 수사 방해가 너무 더러워서 나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월호 당시에 아주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해경을 처벌하면 국가 책임이 되니까 책임을 유병원에게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넉 달의 시간을 끌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가 더는 못 버티겠어서 다 때려치우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옷 벗고 나왔다. 네.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월호가 땅에 올라온 날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린 건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거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인간은 3년 내내 희망 고문이었다입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거는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고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이런 게 이제 희망 고문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를 태웠습니까? 그렇죠. 이 세월호 참사 첫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몰한 배에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것도 희망 고문이었어요. 모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해경이 또 공기를 투입한다. 조명탄을 쓰면서 밤새 500여 명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가 다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세월호 인양 발표 후에도 희망 고문은 계속됐는데요. 인양이 된다 안 된다. 수면으로 거의 다 끌어올렸나 싶었더니 어디 램프를 절단해야 한다. 이거 절단 못하면 다시 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목포 신항까지 다 와서도 배 무게를 잘못 쟀다. 이 무태 올릴 수 있다 없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럴진데 유가족들하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라왔다고 끝인가?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안전하게 거치하는 게 일단 제일 첫 숙제죠. 거치까지는 오늘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세척돼야 되죠. 방역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미수습자 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을 들어가 본 잠수부가 4-5명 있는데 그분들 증언에 의하면 그 안에 뻘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늪처럼 쭉 빠진답니다. 막 4-5m씩 빠진대요. 그냥 옆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껏 방역하고 세척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실내가 어찌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진상규명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윤이 어머니가 얼마나 더 우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세월호는 관광지가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흘 전이었었죠. 목포 시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가 세월호 가족들한테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죠. 거센 항의 받고 사과하고 그랬죠. 이 또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일이 천안함 침몰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빈소를 찾아가서 인증샷을 찍거나 이걸 또 정치에 이용을 했다가 비난을 받았는데요. 뭐 정치인이 어디 갔다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럼요. 이 자기들이 세월호 가족이라면 이게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증샷 찍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이게 뭐 어디 럭셔리 식당 가서 음식 사진 찍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유경균 세월호 집행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다른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의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 지금 기독교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고난주간의 참된 뜻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세월호 1089일 만에 무트로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받침대 위로 올리는 작업 진행 중입니다. 요거까지가 돼야 인양 종료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라도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몰한 배에 에어포켓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습니까? 그것도 희망 고문이었어요. 모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해경이 또 공기를 투입한다. 조명탄을 쓰면서 밤새 500여 명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을 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가 다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세월호 인양 발표 후에도 희망 고문은 계속됐는데요. 인양이 된다 안 된다. 수면으로 거의 다 끌어올렸나 싶었더니 어디 램프를 절단해야 한다. 이거 절단 못하면 다시 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목포 신항까지 다 와서도 배 무게를 잘못 쟀다. 이 무태 올릴 수 있다 없다.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럴진데 유가족들하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호가 육상으로 올라왔다고 끝인가?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안전하게 거치하는 게 일단 제일 첫 숙제죠. 그러니까 거치까지는 오늘 될 거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세척돼야 되죠. 방역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야 미수습자 수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안을 들어가 본 잠수부가 4-5명 있는데 그분들 증언에 의하면 그 안에 뻘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 늪처럼 쭉 빠진답니다. 4-5m씩 빠진대요. 그냥 옆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마음껏 방역하고 세척하고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실내가 어찌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진상규명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윤이 어머니가 얼마나 더 우셔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세월호는 관광지가 아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흘 전이었었죠. 목포 시의원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가 세월호 가족들한테 거센 항의를 너무 더러워서 나 그만두고 사표 쓰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세월호 당시에 아주 교묘하게 수사를 방해했고 해경을 처벌하면 국가 책임이 되니까 책임을 유병원에게 돌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넉 달의 시간을 끌었는데요. 수사팀 관계자가 더는 못 버티겠어서 다 때려치우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옷 벗고 나왔다. 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세월호가 땅에 올라온 날 우전수석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린 건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거기입니다.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3년 내내 희망 고문이었다입니다.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이라는 거는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고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이런 게 이제 희망 고문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애를 태웠습니까? 이 세월호 참 청구됐다입니다.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요. 이거 필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던 날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탄핵 결정 5시간 만에 발표됐죠. 네, 맞아요. 어제는 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 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왜 우병우야? 라고 묻는 분 계시겠지만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입니다. 그렇죠. 이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에 광주지검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예.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검찰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변찬호 변호사 등을 불러서 조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호사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검사였죠. 예. 이 뉴스팀이 당시 세월호 수사팀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예. 우병우의 수사 방해가 더러워서 그만뒀다는 깜짝 놀랄 만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분과 이 증언을 한 분과 인터뷰를 계속 지금 조율하고 있는데 이분이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병우 수석의 수사 방해가 너는 무슨 얘기할까요? 어제 오후 5시 30분 세월호가 육지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이 침몰한 지 1089일 만에 바다를 벗어나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참사 1089일 만에 무트로 오른 세월호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엿새 뒤면 4월 16일이에요. 네. 사고가 났던 그날. 그러니까 정말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온 겁니다. 미수습자 허다윤 양 어머니가 한 말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천천히 무트로 올라오는 세월호를 보면서 오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딸이 와요. 엄마한테 다가와요. 목포신항에는 어제 추모객 만여 명이 찾아왔는데요. 예. 부두펜스에 노란 리본을 묶으면서 미수습자의 무사귀환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1089일 만입니다, 여러분. 1089일 만에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세월호를 무트로 올렸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세월호가 땅에 올라온 날 우병우의 구속영장이